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에서 꼭 필요한 5가지를 머리에 딱 박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게 어렵게 말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순서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처음 보는 분도 그대로 눌러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코인 거래 따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떠들썩했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의 뼈대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새는 돈, 그러니까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목표를 쌓는 단타 루틴이고요.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받는 방법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보기 좋게 모아뒀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어디서 하죠? 싶으시면 고정 댓글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길을 잃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 하나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100달러가 진짜 가치 있는 이유는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거래 흐름을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한 번만 제대로 맞추면 몇백만 원까지도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왜 코인이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딱 10년 전 금이랑 주식이랑 코인이랑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뒀다면 지금 통장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 방향이 보입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보다 약 2.66배 정도 올라왔다는 가정으로 계산하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은 분은 지금쯤 2,66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 셈입니다. 금은 더 강하죠.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대략 233.5g 정도를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5,16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만큼을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예시가 자주 나옵니다. 자산별로 색깔이 확실히.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수익률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숫자만 봐도 숨이 턱 막히실 겁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감으로라도 잡게 됩니다. 물론 모든 날이 꽃길은 아니지만 자산시장에서 이런 변동성과 기회가 동시에 오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롱으로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고요. 내려갈 것 같으면 숏으로 베팅해서 하락에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양방향이 열린 게임이라는 게. 또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장점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없다고 느끼시는 구간이 있어서 투자처로 매력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버리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거나 제한적인데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를 쓰면 500만 원 규모로, 10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투자금이 30억 넘게 굴러가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도 게임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돈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규모로 큰 파도를 타려면 레버리지의 도움 없이 수익을 크게 내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어느 거래소를 쓰느냐입니다. 거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판이 불리하면 오래 못 갑니다.
거래소 선택이 기초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체감 차이가 크니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까지도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외로 시선이 쏠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타는 특히 횟수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 차이가 곧 실력 차이처럼 결과를 갈라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이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인식이 해외 선호를 더 키워왔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하면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어디냐를 영상에서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대략 0.05%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쉽죠? 단타에선 이게 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거래 규모가 커지죠. 그 상태로 한번 사고 팔면 한 번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으로 튀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번만 왔다 갔다 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내가 번 돈이 어디로 새지? 했더니 바로 여기로 새는 겁니다. 수수료가 커지는 순간 이 싸움은 애초에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력 이전에 구조부터 유리하게 만들어야 오래 갑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앞으로 불필요한 피를 덜 보십니다. 지금부터는 대형 거래소 4곳과 제가 A 거래소라고 부를 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 차이가 작아 보여도 단타에선 체감이 큽니다. 한국어 지원은 더 명확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히는 순간 스트레스가 다릅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로 정리됩니다. 같은 판단을 해도 배수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금 동선에서 체감이 크게 납니다. 그럼 A 거래소가 어디냐 이 질문이 나오실 텐데 그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는 흐름만 잡아드리고 실제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시게 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방향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한 날이 많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아주 간단히요.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가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은 언제 유리하냐?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조정이 와도 다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이 편해집니다. 흐름이 내 편이면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말하는 신호도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이때는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고 롱 진입을 고려하게 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 시장 참여가 붙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올라가면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생기고 그때 롱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 롱을 잡는 분들이 성공 확률이 높아졌다고 느끼곤 합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냐?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또렷할 때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이 편해집니다. 흐름이 아래로 잡혀 있으면 억지롱은 피곤해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런 구간에선 숏 포지션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단서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빠지면 힘이 빠진 상승일 수 있습니다. 겉으론 올라가도 속이 비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신호가 보이면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숏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숏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매수 심리를 얼려버립니다. 이런 재료가 겹치면 하락이 빨라질 수 있어서 숏이 유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것들이죠. 이걸로 과열인지 힘이 붙는지, 변동성이 커지는지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많이 씁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서 롱이 유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 MACD나 볼린저 밴드는 흐름과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가 아니라 지금이 확장 구간인지 수축 구간인지 감을 잡게 해주니까요. 결국 롱과 숏은 감이 아니라 근거로 잡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쌓일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뚜렷할 때 확률이 좋아집니다. 차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판단하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진짜 기가 막힌 꿀팁을 정리해 두었으니 수수료 할인 링크랑 $100 이벤트 가입 링크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영상 더 쉽고 더 빠르게 올려드리겠습니다.